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그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도수치료사로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병원의 관둔과 동시에 간호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껄끄러워 제가 직장을 관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공부를 해서 간호사의 길을 간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가 싫었습니다. 잘 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볼 의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좀 유치한데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오빠. 오빠는 지금 현재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의대를 나왔고 그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그 지역은 오빠가 나고 자란 고향이었고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했고 오빠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열심히 부모님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오빠의 뒤를 따라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랐었겠지만 아마 중학교 때 바로 포기를 하셨을 거예요. 반항심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서 저는 방황을 했었고 부끄럽지만 네, 저는 가출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속을 꽤나 썩인 그런 사람이긴 했죠. 대학을 가긴 했는데 간호랑은 전혀 상관없는 과를 갔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인생을 좀 먹고 있을 때 오빠가 간호조무사를 공부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개원을 하게 되면 함께 일을 하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길로 들어갔고 저는 부모님과 오빠가 사는 그 동네가 아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는 집값이 어찌나 비싸던지 처음에 제가 살던 곳은 서울권의 반지하였었는데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곰팡이로 인해 고생을 좀 했었고 그 습기 그 습기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서울로 상경을 하면서 부모님께 지원 일체 받지 않았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반지하뿐이었는데 두통에 시달리고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자 결국 오빠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부담 가질까 싶어 이리 말을 하죠. 너 살아라. 당분간은 내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 돈이 좀 있어서 미리 투자 개념으로 산 거야. 그리고 알아? 오빠도 서울로 올라올지? 올라오면 바로 집 비워줘야 하니까 쭉 눌러 살 생각은 말고. 알았냐? 치, 알았어. 그런데 오빠, 고마워. 나 고생하는 거 보고 지금 집 산 거 다 알아. 새언니가 말해줬거든. 하여튼 저 츤데레. 나도 돈 열심히 모아서 반지하가 아니라 1층에 집 얻을 수 있을 땐 말 안 해도 나갈 테니 걱정 마.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 그리고 오빠, 고맙다 진짜로. 저는 오빠가 산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말을 그리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오빠가 좀 츤데레인데 저를 위해 집을 샀다라는 것쯤은요. 오빠는 절대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그리고 새언니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생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끝내주는 오빠였는데 이걸 제가 미리 좀 알았다면 오빠 따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을 텐데 암튼 저는 반지하를 벗어나 오빠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통과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잠시 쉬었던 중이었는데 다시 복직을 하게 되죠. 원장님이 워낙에 좋은 분이셔서 저를 다시 받아주셨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도수치료사로 왔다고 했고, 다시 복직 기념으로 환영회를 할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호감 표시를 엄청 해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주 괜찮은 호감형의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를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여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콕 집은 거였죠. 그걸로 원래 사이좋지 않았던 여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함께 근무를 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시기와 질투 속에 1년을 교제했습니다. 남자답고 잘생기고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런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월세가 얼마 정도 해? 자기 월급에 전세는 아닐 테고 한 100만 원씩 하지. 이런 곳이면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거 20평대 맞는 거지? 와, 30평대나 40평대는 얼마나 더 큰 거야? 나는 이것도 엄청 커 보인다. 어? 월세?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왜 몰라? 자기가 사는 곳인데. 자기 혹시 전세 사는 거야? 와, 그런 거야?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관리비랑 뭐 공과금 정도만 내고 여기 우리 오빠 집이야. 나 그냥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지방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이걸 사준 거냐고.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냐고. 왜 집을 사신 거냐고 꾸찍꾸찍해 묻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빠가 의사인 건 원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남자친구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오빠가 이런 일을 한다 말을 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나온 집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사놓은 집이라는 것을 알고는 막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오빠는 지방에 있는 종병의 의사고 오빠가 워낙에 친데리라서 동생의 반지하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핑계 삼아 마련한 건 맞다. 그런데 이곳에서 평생 사는 건 아니고 결혼을 하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인사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결혼은 아직 생각 없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 하면 한번 식사 자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저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 큰 집으로 옮기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 하면 오빠의 집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얼른 결혼해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늦게 결혼을 하더라. 얼른 얼른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야지만 안정감을 찾지. 아이도 낳고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서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제게 결혼 이야기 한지 얼마 안 되고요.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해. 그리고 사정 들어보니, 아이고, 오빠가 의사라고? 어머, 어머, 우리 집이 그럼 의사랑 사돈이 되는 거니? 우리 아들은 도수치료사, 너는 간호조무사, 그리고 니네 오빠는 의사. 완전 의료인 집안이네. 결혼하면 의사씩이나 되는데 당연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너한테 주지 않겠니? 그럼 그 집 팔고 우리 돈 조금만 더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해서
다 모여서 살면 좋지 않을까? 그 집 시세 내가 알아봤더니 아이고 어마어마하던걸. 요즘엔 작은 평수가 더 인기라더니 실로 그렇긴 하더라. 내가 부동산에 이미 다 알아봤어. 아우, 엄마, 그걸 벌써 알아봤어요? 하여튼 엄마 성격은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형님은 서울로 올라오실 이유가 없잖아. 자기야, 그거 의사 오빠가 자기 사준 거야. 그건 자기 거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말처럼 의사인데. 아, 서울에 집 사는 거 되쓰겠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더 큰 평수로 사달라고 하면 사줄 것 같은데? 아하, 이번 참에 자기 한번 이야기해볼래? 더 큰 평수로 사달라고? 아하하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빠 집을 팔고 자기들이랑 돈을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거였어요. 의사 오빠니까 당연히 그 집은 저 줄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의료인 집안인의 뭐네라고 떠드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잡더라고요. 어찌나 악력이 세던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 지금 벙쪄하는 거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정말? 그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왜 너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 내가 언제 결혼한다 했어? 내가 그래야겠다고 했냐고. 저기요. 아줌마, 저 얘랑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오늘은 식사하면서 여자친구니까 인사드리려고 온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아,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사자고요? 둘이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서 저는 빠지려고요. 야, 놔. 난 갈 테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악력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저를 세게 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서둘러 집으로 갔고 저는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는 도중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는 듯 했는데 전화기를 확인하니 20통 정도와 카톡은 거의 100개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우선은 미안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는 자기와 저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 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변명까지 들렸지만 저는 헤어지더라도 좀 좋게 헤어지고 싶었어요. 정말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악력도 한몫했고요. 우선 저는 오빠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급하게 월세방을 알아보았습니다. 급하게 알아본 것이라 제가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은 세 군데였었는데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저는 바로 계약을 했어요. 풀 옵션이었기 때문에 급한 집만 가지고 나왔고 오빠에게는 그 후에 말을 했죠. 미리 말을 못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니기 곤란하니 오빠가 그 집을 처분을 하든 아니면 전세를 놓든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죠. 오빠는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는 그 집을 팔고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집을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지하에 들어가 사는 것은 못 본다면서요. 어차피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곧바로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원장님의 집을 찾아갔고 사정을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병원을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요. 원장님은 제게 일주일의 휴가를 주셨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단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선 저희 집을 찾아오진 않은 듯 했어요. 그랬다면 분명히 카톡을 남겼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은 바로 그 다음 주인 화요일에 터지고 말았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는 오해를 한 듯합니다.
제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당연히 제가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집을 내놓았는데 그걸 또 오해를 했더라고요. 제게 며칠 만에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냐, 이래서 그런 거야?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아, 우리 자기 깜찍하네. 집 내놓았더라. 아, 이제 그만 장난해. 전화 받아라. 나 화 다 풀렸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화 다 풀렸고. 자기 지금 집 내놓은 거 보면 우리 엄마 말대로 하려는 거잖아. 하하. 자기야 사랑해. 나는 자기밖에 없어. 역시 우리 자기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지. 라고 보내온 겁니다. 이제 말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했죠. 집을 내놓은 건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미 나는 이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내게 휴가를 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일을 관둘 것이라고도 했죠. 너랑은 헤어질 거야. 그렇게 나를 길들이더니 이제 알았어. 네가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 그리고 너나 니네 엄마가 엄청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고 난 이사했고 집은 내놓았어. 그리고 병원도 관둘 거야. 뭐? 병원을 관둔다고? 아니 자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염치가 없는 거야? 자기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나 엄청 사랑하잖아. 엄마도 이해를 한다고 했다고. 그날 자기가 그냥 나갔지만 우리 엄마 엄청 쿨한 사람이야.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자기가 그 집 팔고 우리가 살 집만 사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고. 아, 너 정말 왜 그래?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니? 그리고 너 진짜 자꾸 이러면 나 너 신고할 수밖에 없어. 너 자격증 없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원장님한테 피해가 가니까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너 해고해라 할 수도 있다고. 칼자를 네가 쥐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은 나야. 알아? 을은 너라고. 그랬더니 제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악력이 괜한 것이 아니었어요. 되게 막 욕을 하면서 니까짓 게 간호사도 아닌 것이 지랄이라고. 못생긴 것 좀 놀아줬더니 이게 기어오른다고. 살면서 그때처럼 소름 돋고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바로 원장님이었죠. 남자친구가 카톡을 보내온 시간은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원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믿고 따르는 분이었기에 그분 옆에 있으면 보호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나 봐요. 원장님 댁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거였는데 이미 옆에서 원장님은 모든 걸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김 선생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알죠? 지금 이거 완전히 고속감인 거. 권고사직으로 끝내겠어요? 아니면 고소당해서 좁은 이 바닥에 소문 다 나게끔 하겠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얼씬거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둡니다. 김 선생 일이 안 봤는데 사람 몹쓸 사람이구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저는 병원을 관뒀고 남자친구는 그 병원을 잘렸고요. 그리고 좀 쉬다가 저는 간호대학에 들어갔어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보고 현재는 중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오빠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그 집 팔아버렸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저를 위해 사주게 됩니다. 원장님과는 아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시끄러운데 이번 일이 제발 좀 현명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